출판사 리뷰. 어른이 되어 무거워진 몸과 마음의 묵은 때를 때밀이 타올처럼 시원하게 벗겨주는 이 까칠한 할머니의 농담과 지혜를 보다. 76세 이옥선은 우리에게 익숙한 할머니의 이미지에서는 사뭇 벗어나 있다. 이옥선 작가의 딸이자 여둘톱의 팟캐스터인 김하나 작가는 이 책을 추천하며 까칠한 할머니라는 표현을 썼다. 여기서의 까칠함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꼿꼿한 경계와 기준을 세워둔 자의 도통 무뎌지지 않은 감각을 의미할 것이다. 뾰족하게 살아있는 감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까칠한 태도는 마치 때밀이 수건처럼 세상사에 짓눌려 있던 우리 마음의 묵은 때를 벗겨준다. 이 까칠함은 부당하고 낡은 세상의 관습을 마주할 때 무엇 하나 그러려니 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와 삶의 태도를 찾아내려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기도 하다. 일부 인생살이 어디 그럴 리가? 에는 까칠한 할머니의 호탕한 일갈이 담겼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젖가슴이 큰 게 그리 좋은가? 결혼 생활에 해피엔딩은 없다. 등 일부에 속한 글의 제목만 봐도 거침없음이 느껴진다. 오랜 세월 이 한국 사회를 견뎌온 한 여성이기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가슴을 뜨겁게 때로는 시원하게도 만든다. 비혼을 선택하는 여성들을 쉽게 나무라는 옛 어른들의 힐난이 흔해 빠진 세상에서 남자 잘못 만나 인생 망한 여자는 있어도 안 만나서 망한 여자는 없단다라며 사태 파악을 빠르게 마친 현대의 여성들을 격려하는 말은 폭소와 함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다. 이런 글들은 오랜 세월 가부장제를 견뎌낸 여자 어른이 현 시대의 젊은 여자들을 지켜주고자 하는 거센 응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니 새로운 판을 짜야 옳다. 한국의 여자들은 너무 똑똑하고 교육도 다 잘 받았다. 사태 파악이 빨라 비혼자도 늘었다. 남자 잘못 만나 인생 망한 여자는 있어도 안 만나서 망한 여자는 없단다. 더러 남자들도 비혼을 선호하고 결혼하고도 아이 없이 사는 풍조도 늘어간다. 출생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다는 것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지구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니까 인구 정책을 논의하는 사람들은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50대 중반을 넘은 고위직 남자거나 남성적 돌파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여성일 것 같다. 아이 하나 낳는데 돈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얄팍한 정책 가지곤 먹혀들지 않는다. 제도적 결혼 안에서만 인구를 늘리려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인구가 늘지 않는다에 500원 건다. 아니 5,000원 건다. 26에서 27쪽 세 판을 짜야 할 때가 왔다. 비단 말뿐만이 아니라 이옥선 작가는 자신의 실제 삶에서도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제적 관습을 혁파해 나간다.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고 다른 성씨의 여자들만 남아 집안의 제사를 치르는 지경이 되자 과감하게 제사 지내는 일을 그만두기로 한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시가의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으며 시사나 벌초, 기제사 등등에도 남편은 못 가더라도 내가 다 참석했던 것인데 코로나 동안의 학습으로 굳이 명절이나 제사에 같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늘이 벌을 주거나 집구석이 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뒤 달포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의 기제사에 참석했다. 이제 이 집안의 남자 어른들은 다 떠나고 동서들은 아프거나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어차피 바로 손이동서와 나의 결정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는 남편의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외로 손이동서는 다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추석에도 각자 집에서 알아서 지내기로 하고 사촌들끼리 얼굴이라도 볼 작정이라면 설날은 참석하겠다고 그야말로 선언을 한 것이다. 그날 제사를 끝내고 음복주에 취해 옆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남편도 없이 오밤중에 빙글빙글 도는 우주로 통할 것 같은 부산항대교를 지나면서 나는 자유다 라고 크게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마음만 그렇게 했다. 22에서 23쪽 세 판을 짜야 할 때가 왔다. 이토록 유쾌하고 자유로운 어른이건만 단 하나 죽음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다지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도 나날이 뚜렷해진다. 이옥선 작가는 심장마비로 고독사하기를 원한다는 충격적인 장래 희망을 밝힌다. 저 세상으로 떠나는 길, 갑자기 의료 시스템에 멱살 잡혀 붙들려와 의미 없는 수명 연장 끝에 누구더러 나 간병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거의 매정하다 싶을 만큼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독자적인 글이지만 그러다가도 이내 죽음이 닥칠 어느 날을 상상하며 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남기는 유언은 보는 이들의 코끝을 시큰해지게 한다. 그냥 나도 생각난 김에 한마디 하자면 나는 내가 인생에서 해야 할 숙제는 다 했고 남편의 장례식을 끝낸 것, 뒷정리를 다한 것이 나의 제일 큰 숙제였다. 이제까지 대충 즐겁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너희도 너무 애쓰지 말고 대충 이것이 중요하다. 살고 쾌락을 좇는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뭔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이것부터 해결하는 방법으로 살면 소소하게 행복할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잃으면 행복하기 어렵다. 한 종목의 운동을 늙어서까지 꾸준히 할 것이며 너무 복잡한 건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살도록 해라. 다행히도 재산이 많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했고 너희는 내가 지금도 씩씩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다. 나의 장래는 그 시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할 것이며 화장해서 유골은 너희 아빠를 장사 지낸 것처럼 하고 제사는 지내지 말고 그날 시간이 나면 너희끼리 좋은 장소에 모여서 맛있는 밥을 먹도록 해라. 또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너희 아빠는 꽃피는 봄에 돌아가셨으니 나는 단풍 드는 가을에 떠나면 좋겠네. 그러면 너희는 봄, 가을, 좋은 계절에 만날 수 있을 테니. 끝. 73에서 74쪽 유언에 대하여 기상천외한 명언들을 일상에서 뿜어내는 이 즐거운 어른이 인생의 골든에이지를 살아가는 방법. 기상천외한 명언들을 일상에서 뿜어내는 이 즐거운 어른이 인생의 골든에이지를 살아가는 방법은 특유의 명랑성과 씩씩한 기상에 있다. 2부. 나에게 관심 가지는 사람은 나밖에 없음에 안도하며에는 그 명랑과 기상이 배가 된 글들을 모았다. 나는 인류에 공헌하겠다거나 다른 인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인간을 신뢰하지 않는다. 뭔가 더 발전해봐야 지구만 망가진다. 모두 다 저 잘난 맛에 자기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살아왔고 부수적으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또 감당할 만큼만 살아왔다고 본다. 흔히들 야망을 가져라. 또 꿈꾸는 자가 성공한다. 기타 등등. 요즘 애들 말로는 갓생을 살겠어라며 자신의 인생을 화려하게 장식해줄 이력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98세에 타계한 중국의 석학, 지셴린 선생이 95세에 펴낸 에세이 다 지나간다. 허유영 옮김, 추수밭 라는 책이 있다. 제목은 도연명의 시에서 따왔다고 한다. 선생은 인류의 체인에서 내가 할 일은 고리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라 했다. 나이를 이만큼 먹고 곰곰 생각해보니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갔거나 지나가고 있거나 지나갈 것들이다. 그러니 인간끼리의 관계를 너무 심각해하지 말고 가뿐하게 생각하고 유연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 242에서 244쪽 다 지나간다. 이 책은 나이든 어른이 제시하는 거대한 담론도 아니고 거창한 통찰력을 과시하는 이야기도 아니다. 그저 3년간 교사로 일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된 채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한 여성이 자신을 돌아보는 성실한 기록이자 지금도 매일 목욕탕에서 세상과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정돈하며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과 재미나게 노는 법을 알고 있는 한 노년의 평범하고 사소한 기록이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일상성과 사소함으로 아름답다. 노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우리는 어떤 어른이 되어 노년을 맞이할 것인가? 돈 많은 어른? 존경받는 어른? 거창한 유산과 말을 남기는 어른? 나이는 얼굴의 주름이 아니라 자세에서 드러난다. 며 자세를 꼿꼿이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두고 보아야 할 사안이나 인물들을 오래오래 구경하고 싶어서 건강관리에 힘을 쏟겠다는 이옥선의 이야기는 우리도 다만 즐거운 어른이고 싶다는 꿈을 꾸게 한다. 명랑하고 자유로운 할머니. 이옥선은 즐거운 어른을 통해 노년기의 고정관념을 부수고 나이 듦의 즐거움을 전한다. 기력이 쇠하고 삶의 미련이 없어지고 세상만사 시들해질 것만 같은 노년기는 마음먹기에 따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생생하게 증명해낸다.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배움은 어디에나 있다. 유머를 잃지 않으면 일상은 즐거운 일 투성이다. 이옥선의 글을 통해 전해지는 이토록 단순한 진리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이 되고 마침내 우리의 어깨는 가뿐해진다. 그리고 이 책을 추천한 김하나 작가의 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리게 된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할머니를 기다려왔다. 고. 출처 예스 24 C 별표 3님의 리뷰. 흑염소는 필요 없다. 즐거운 어른을 읽어라.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지금 내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인 거다. 이 책 너무 좋은데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네. 작가님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무려 김하나 작가님 사실상 글쓰저였다고 할 수 있다. 5년간의 육아일기를 꾸준히 써서 결국은 그 일기가 하나의 책으로 나왔던 빅토리노트를 읽었을 때가 기억난다. 그 책에 함께 담겼던 엄마 이옥선 작가님의 글 10몇 편의 에세이를 읽고는 더 읽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지. 마침내 더 읽을 수 있는 책이 나온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땐 정말 기뻤다. 허나 이 책을 읽고 나는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읽게 만들 수 있을까? 오두방정을 떨면서 이 책을 홍보하고 싶다. 그러나 너무 좋다고 왕추천한다고 호들갑을 떤 나머지 실제로 읽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고 막상 읽으면 에이 뭐야? 기대가 흥미를 떨어뜨릴까봐, 김 빠지게 만들까봐 리뷰를 쓸 수가 없었다. 이 책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벌써 5세 소식이 들려오니 약간의 호들갑을 떨어도 되겠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은 뭔가 무지막지하게 용기가 생기는 책이다. 여자 나이 40 전까지
흑염소를 3번 먹으라고 했던가? 아니야. 흑염소는 필요 없다. 이 책을 76세 전까지 3번 이상 읽으면 즐거운 어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책은 꼭 가까이에 두고 심신이 지친 날, 용기가 필요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실망한 날, 슬픈 날, 기쁜 날, 누가 미운 날, 어쩐 날, 저쩐 날, 다 읽어야 한다. 그러면 용기가 생길 것임. 다 두들겨 줄 수 있는 기운이 솟는다고나 할까. 단단한 차돌 같은 작가님의 원펀치는 나의 슬픔과 괴로움을 강냉이 털듯 털어버리고, 한편으론 나도 먼저 겪어본 일들이었다. 지나간 시간들이었다 하며 안아줄 것이다. 꼭 그럴 것이다. 나는 기다리고 있다. 언젠가 이 책을 들고 성지곡 수원지를 얼쩡거리며 이옥선 작가님을 찾는 미어캣이 될 나를, 그리고 마침내 작가님을 찾는다면 조용히 다가가 말해볼까? 즐거운 어른님, 안녕하세요. 저의 워너비세요. 사랑해요. 진짜임.